여기에 관여하는 익스텐서 머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렉서 머슬들은 이제 이런 근육들이 있겠습니다. 리가멘트는 인트라 캡슐라하고 익스트라 캡슐라로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하고 콜라테럴 리가멘트가 있겠습니다. 벌사는 수프라파텔라, 인프라파텔라, 그리고 세미 멤브레이너스, subsertorius 벌사가 있습니다. 익셈에서는 이미지로는 엑스레이와 MRI를 시행해 볼 수 있겠고, 이제 피지컬 이그잼으로는 인스펙션, 팔페이션, 레인지 오브 모션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추천되는 피지컬 이그잼은 제이사인, 엘리 오버, 토마스 트렌들렌버그 테스트, 큐앵글 메저, 파텔라 틸트, 그리고 쿼드리셉터 어트로피, 그리고 렉스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이사인은 파텔라의 데비에이션 유무를 확인하고, 엘리 테스트는 쿼드리셉스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졌는지 증가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버 테스트는 ITB 타이트니스가 있는지, 그리고 토마스 테스트는 힙 플렉서의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증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테스트입니다. 트렌들렌버그 테스트는 힙 에이비덕션이 약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이고, 이제 Q앵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도고 그 이상인지 아니면 그 이하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텔라 틸트는 레터럴 레티큘러 타이트니스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파텔라 피모랄 페인 신드롬은 엔테리어 니 페인 또는 러너스 니라고도 불리고, 머스큘러 스켈레탈 디스오더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고, 어덜트에서는 15에서 33%, 그리고 어덜센트에서는 21에서 45%에서 관찰됩니다.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 더 많이 발생하고,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없는 젊은 여성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텔라하고 레티나큘럼의 통증에 관여하겠고, 하지의 멀티팩토리얼한 펑셔널 디스오더가 원인이 됩니다. 서브콘드랄 본 스트레스가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팩토로는 아나토믹 어노말리, 말리건 멀 얼라이먼트, 그리고 로우 익스트림의 변화된 바이오 메커니즘, 그리고 머슬 디스펑션,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레터럴 스트럭처가 있는 경우가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감별 진단으로는 콘드로말라시아 파텔라, 후파스 디지즈, ITB 신드롬, 그리고 텐디노패시, 알스라이티스, 벌사이티스 등을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영향을 주는 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선 쿼드리셉스 파텔라 포스로 무릎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와 레터랄리스 오블리크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고, 신경은 너브 서플라이는 포스테리어 아티큘라, 그리고 레터럴 아티큘라, 메디얼 아티큘라, 인트라버스큘라 너브의 이너베이션을 받습니다. 서브스텐스 P는 소프티슈에 많이 있고, 파텔라, 팻패드, 레티나큘럼, 페리오스티움을 서포트하게 되고, 스파이널 코드의 노시셉티브 인풋에 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로모터는 EMG상에서 디스펑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게스트로크네미어스타이니스가 있는 경우에는 Q앵글이 증가하면서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고, 이것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텔라 피모랄 페인 신드롬 환자에서는 리가멘트나 조인트 렉시티가 증가하고, 이게 파텔라의 디스로케이션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인보다는 파텔라 피모랄 페인 신드롬이 있는 환자들에서 약 6배 정도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이 관찰되고, 이것이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겠습니다. 햄스트링 타이트니스가 있는 경우에는 활동 시 리플렉션을 약하게 유발하고, 그리고 쿼드리셉스의 포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런 리액션 포스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ITB 타이트니스가 있는 경우에는 파텔라를 레터럴 사이드로 이제 당기게 되므로 이게 관절에 부하를 주겠고, 이러한 것이 이제 또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Q앵글은 앞에서 보셨듯이 보통 15도가 정상인데, 이제 20도 이상으로 될 때는 하이 리스크로 되고, 이것이
컨택 로케이션과 압력을 변화시켜 가지고서는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쿼드리셉스의 타이트니스나 윅네스 또한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겠습니다. 펑셔널 테스트를 시행하였을 때 버티컬 점프 퍼포먼스나 엔테로메디얼 런지, 그리고 스텝 다운, 싱글 레그 프레스, 밸런스 앤 리치 테스트에서 기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텔라 피모랄 페인 신드롬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팩토리얼한 것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롱텀하게 보면은 아웃컴 예후가 안 좋은 경우는 파텔라에 하이퍼 모빌리티가 있는 경우, 고령인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그리고 양쪽 무릎에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경우가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텔라 피모랄 페인 신드롬과 같이 이제 우웨이가 관여를 한다는 거를 나타낸 그래프로 약 70%에서 우웨이하고 파텔라 피모랄 조인트의 문제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웨이를 보시면은 디서빌리티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고 퇴행성 질환입니다. 65세에서 약 3분의 1에서 관찰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쿼드리셉스 스트렝스가 떨어진 게 20에서 약 70%에서 관찰된다고 합니다. 우웨이는 PFPS하고 가장 다르게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있게 되겠고, 알티큘러 카틸리지의 이로션, 그리고 말진의 오스테오파이과 같은 본의 하이퍼트로피가 관찰되고 서브콘드리얼 스클레로시스가 관찰됩니다. 손상은 조인트 인테그리티, 그리고 바이오케미컬 프로세스, 제네틱은 메케니컬 포스의 변화 등에 의해서 손상이 유발되겠습니다. 카틸리지는 혈관이나 신경 지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겠고,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조인트 캡슐, 그리고 시노비움, 서브콘드리얼 본, 리가멘트, 페리알티큘러 머슬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리스크 팩터로는 피메일, 올드에이지, 오베시티, 그리고 근육이 약화된 경우, 하이 임팩 액티비티스, 반복되는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로우 익스트리미티, 말 얼라이먼트 등이 있겠습니다. 진단은 무릎 통증이 있으면서 이제 다음과 이쪽에 6개 중에 3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 진단을 내릴 수 있겠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오스테오파이트, 그리고 조인트 스페이스가 좁아진 거, 서브콘드리얼 스클레로시스나 시스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감별 진단으로는 벌사이티스, ITB 신드롬, 리가멘트 인스테빌리티, 그리고 가우트, 류마틱 아스라이티스나 septic 아스라이티스 등을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틸리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조인트 캡슐이나 시노비움, 서브콘드리얼 본, 리가멘트, 페리알티큘러 머슬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치료 또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오랄 메디케이션, 토피컬 메디케이션, 인젝, 그리고 디바이스,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서지컬 세라피 등이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와 파텔라 피모랄 페인 신드롬에서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그래서 이제 보면은 휴식,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으로는 체중 감소와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그리고 브레이싱, 파텔라 테이핑, 풋 올소시스 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브레이싱하고 파텔라 테이핑, 풋 올소시스는 연구 결과 이렇게 뚜렷하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약물을 보시면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아세트아미노핀, 엔세이드, 콕스2 이니비터, 오피오이드, 그리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히알루로닉 애시드의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등이 있겠습니다. 각 학회에서 권고한 건데, 이제 엑서사이즈하고 웨이트 컨트롤, 오랄 엔세이드 등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추천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 콘드로이틴이나 글루코사민,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토피컬 엔세이드, 오피오이드, 그리고 관절각 내 스테로이드라든지 히알루론산 주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권고되지 않거나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뚜렷하게 추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을 보시면은 이제 파텔라 피모럴 페인 신드롬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수술들을 해볼 수가 있겠다고 하고, 우회가 있는 경우에는 알스로스코픽 이리게이션이나 데브리멘트, 그리고 무릎의 알스로플라스티 등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알스로스코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회에 있어가지고 뚜렷하게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고, 심지어는 TKR을 하였을 경우에 수술 이후 약 88%에서 만성 통증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수술도 그렇게 권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AOS에서 보시면은 이제 알솔스코픽하게 라베즈나 데브리먼트를 하는 거는 강력하게 레코멘드 되지 않고 있고, 이제 알솔스코픽 파셜 미니섹토미나 이런 수술들도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난 게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OA와 PFTS 같은 경우에서는 휴식과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으로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웨이트 로스 등을 가장 추천하고 있고, 오랄 엔세이드도 레코멘드가 되고는 있지만은 이거는 숄텀하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결국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에 수술하기 전까지 끌고 갈 때 환자들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핌스가 대체 요법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저기서 말했듯이 그 서저리 이후에도 통증이 남는다던가 디세빌리티 남는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머슬 웨이스팅 때문에 위크니스가 초래된다는 거 좀 넣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 자르는 거 있잖아요. 헤미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에비던스 없어요. 에비던스 없어요. 그건 에비던스 없습니다. 저것도 논문 하나 쳐서 넣으면 저 에비던스 없거든요. 저거 하면 안 됩니다. 실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